정부가 추진하는 햇빛 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해남에서 주민 대상 첫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성도 문화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불법의 온상이 된 SNS와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숨진 20대 소방관이 과도한 회식으로 힘들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가 반도체와 미래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MBC는 방송문화진흥회 지원 속에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에너지가 바뀌면 주민의 삶도 바뀐다는 주제로 찾아가는 햇빛교실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 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해남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첫 교육이 열렸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의를 듣고 있는 주민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해남군에서 열린 찾아가는 햇빛 교실 교육 현장입니다. 이번 교육은 햇빛 소득마을의 의미와 사업 추진 과정,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문가와 실제 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주민 참여 방법과 수입 구조 등을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참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햇빛 소득마을이 어떤 이익을 주는지,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는지 이런 걸 좀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요. 제가 하고는 싶은 마을이 한 100여 개 된다는 거 들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그 모든 마을들이 이런 기회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꼭 햇빛 소득마을이 조기에 많이 안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교육 뒤에는 주민들의 질문에 전문가와 사례 발표자들이 답하는 토크형 간담회도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ESS 설치 비용과 부지 확보, 복잡한 행정 절차는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과연 추진이 돼서 그 마을의 주민들이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정말 행복해진 방향으로 이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는 갈등과 분열의 구조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냉철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면 성공 사례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 여주 구양리와 전북 완주 서복마을에서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해 주민복지와 마을 운영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설치를 하면은 그래도 복지시설을 조금이라도 복지시설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그 말을 듣고 추진을 하게 돼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국 3천여 개의 햇빛 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할 계획. 에너지 전환의 이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농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전남 광주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선거 운동의 상당수가 SNS와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졌습니다. AI로 만든 허위 영상은 물론 여론조사 수치를 뒤집은 카드뉴스, 마을 주민 휴대폰을 걷어간 대리응답까지 불법 유형도 다양합니다. 신고하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에 시작된 유세차 소리는 밤 9시면 멈춥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SNS, 단체 대화방에는 마감이 없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들이 엄청나게 오고 하는데 검증 방법도 없어서 선거가 귀찮을 정도였다고. 6.3 지방선거 기간 적발된 선거법 위반은 1,482건, 직전 지방선거보다 15% 상승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이 절반을 넘었고 전남에서도 절반 정도는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으로 대부분 디지털 공간에서의 위반 행위였습니다. 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는 특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3위를 했음에도 일부 지지자 응답만 골라 합산한 카드뉴스를 만들어 1위로 둔갑시켰습니다. 이 카드뉴스가 뿌려진 단체방만 10곳, 참여자는 1,500명이 넘습니다. 선관위는 여기에 관련된 2명을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전남 지역 한 후보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과 노래가 AI로 제작돼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5차례 게시됐습니다. 직접 만들어 뿌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현재 현행법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삭제 요청, 방박 요청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게 현실적으로 신속성, 효율성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이고 더 신속한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농촌 마을에서는 더 직접적인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마을 이장이 주민들을 모아 여론조사 전화에 대신 응답하게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주민들 휴대폰을 직접 걷어 마을 회관에서 일괄 응답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전남에서만 이런 당내 경선 대리 응답 사례 3건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들 상당수가 받은 글 전달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클릭 한 번으로 수백 명에게 허위 정보가 퍼져도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SNS로 공유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 전달자와 원 작성자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아 수사에 발목을 잡습니다. 폐쇄형 단체 대화방은 내부 제보가 없으면 확인이 어렵고 해외 플랫폼은 작성자, 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어 최초 작성자와 유포 경로를 신속하게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SNS가 가장 강력한 선거운동 도구가 된 지금 그 이면의 책임은 여전히 누구도 온전히 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주 사무소는 반드시 한 곳만 지정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전라남도 등은 최근 행안부에 특별법에 명시된 3개 청사 균형 운영 원칙에 따라 기존 3개 청사를 모두 주 사무소로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했지만 한 곳만 지정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 답변을 받아 관련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사무소 소재지는 문서 송달과 소송 등 각종 법률 관계 기준이 되는 주소로 향후 통합특별시 주청사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이 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집중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특별시가 출범 초기부터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특례 발굴과 재정 인센티브 지원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도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특별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광주에서 20대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숨진 소방관이 과도한 회식과 음주 강요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소방서에 특별감사장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곳에서 근무하던 20대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수개월 만에 국무조정실이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이 조사를 전담하라고 지시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에 따르면 숨진 소방관은 상사들의 잦은 회식 호출과 반복적인 음주 강요, 사적인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식이 있는 날이면 불안해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았던 사람이 술자리 때문에 괴로워했고 유족들은 사건 직후 광주 소방본부에 감찰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소방본부 측은 유족의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며 근거가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화를 해봤는데 그런 적이 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회식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직원 사망이라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조직 내부의 선제적인 진상 파악 없이 책임을 유족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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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월의 침묵에 결국 동료 소방관들과 유족이 직접 거리로 나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의 낡고 경직된 조직 문화가 낳은 비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조리한 음주문화, 갑질과 괴롭힘은 조직을 병들게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공직사회
근간을 해치고 있습니다. 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근무원인을 파악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피해 공무원이 나타날 수밖에. 반년을 돌고 돌아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과도한 회식과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갑질이 있었는지, 이런 행위들이 소방관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전남도 의회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당선인들이 통합시 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통합 역량을 갖춘 의장단이 선출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방과 흑색 선전을 배격하고 금품 수수 등 모든 부정 행위를 근절해 공정 선거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오늘 김태균 의장과 황기현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사무동 증축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84억 원이 투입된 이번 증축 사업으로 연 면적 1,500여 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사무동이 새로 들어섰으며 총무 담당관실 등 일부 부서는 최근 이전을 마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이번 증축으로 기존 협소한 청사 공간 문제를 해소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의정 지원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인 체코전을 맞아 전남 곳곳에서도 응원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 열린 경기에 일부 기관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직원들이 함께 응원봉을 흔들며 경기를 관람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민들도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전 앞에 모여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2대1 역전승이 확정되자 시민들은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로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첫 승을 축하했습니다. 46주년 전남 5.18 민중항쟁 추모 음악회가 오늘 오후 6시 남학중앙공원 야외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전남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와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전남도 지부는 음악 공연과 추모 행사를 통해 그날의 희생과 민주주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5월의 꽃, 오늘의 빛을 주제로 5.18 정신의 계승과 민주,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후원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전남 서부보훈지청에서 열린 행사에는 보훈단체 관계자와 참전 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들은 초청된 참전 유공자 대표에게 직접 후원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후원품은 1,800만 원 상당의 여름 이불로 추 대상자 100여 명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강성휘 목포시장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가 민선 9기 초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행정통합과 일자리 창출, 인구 회복, 재정 확충, 주찬환 해소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통합과 일자리 인구 문제는 시민 관심이 큰 현안이지만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국비 확보, 민간 투자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꼽힙니다. 반면 주찬환 해소와 생활민원 개선, 행정혁신은 비교적 빠른 체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됩니다. 오는 15일부터 활동하는 목포 대전환준비위원회가 공약별 실행 방안과 재원 대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